최근에 오게 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도 낮아졌지만 세계 무역의 성장률은 그것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바로 이런 변화된 국제 경제 질서 하에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성장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모든 것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판을 하시는 것은 경청을 하겠으나 그 비판이 혹시 과거의 어떤 성장 모델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할 것이고요.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낙수 효과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은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책 집행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요.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양극화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토끼 두 마리를 다 잡겠다고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그냥 무리하게 큰 폭의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일자리는 늘지 않고 우리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책 집행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경제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많이 추락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건전한 비판은 경청하고 그리고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잉된 비판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낙수효과 모델의 어떤 유효성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낙수효과가 이젠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적으로 모두가 옮겨간다. 정부의 어떤 정책적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낙수효과 탑다운의 어떤 효과도 있는 거고요. 소득주도 성장, 보텀업의 어떤 트랙도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기준은 이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은 아닙니다. 물론 현 정부가 갑작스럽게 어떤 선거를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잘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과 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의 어떤 결정 과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통상경의 산입범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여러 정책들의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잘 질서 있게 집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쉬움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의 전부도 아닙니다. 또 하나 최저임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미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낮추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표준적인 어떤 임금 고용 계약 내에 계신 분들의 어떤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표준적인 임금 고용 계약 밖에 계신 분들의 미치는 어떤 그 효과가 충분히 좀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